각 부처들의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공직자의 답변에 대해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특정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외화 밀반출 문제로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반발한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선 이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사업의 수익성 검토 여부를 따졌습니다. 당시 생산 원가를 계산해봤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다며 확답을 못하자 질책이 나왔습니다.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웨스팅하우스 협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맺은 지식재산권 협정에 따르면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한 기당 1조 원가량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데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20년, 25년 지난 네. 한참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한국 기업들한테 행포를 부리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치 의제처럼 돼버린 원전 정책에 대해선 네 편 내 편 말고 과학적으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도 사실은 거의 이게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편가리 싸움하듯이 돼버렸잖아요. 10여 곳의 부처, 청 업무 보고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 국방부 등 업무 보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중계로 진행돼 부담스러울 공직자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지적과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주목받았던 탈모 치료 지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의정 갈등 이후 여전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119와 응급실 간 전화로 환자를 분산하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선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공단이 대신 가졌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경영을 뭐 좌지우지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이상한 거 하는 건 최소한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주면 가입자가 돈을 못 내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국가 대납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데 내일은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소방청 등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금요일 이후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hin란을 지켜본 지인들께서는 그만 나오라는 뜻으로 읽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당시 쟁점이 된 외화 밀반출 검색 문제.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 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사장은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공항공사 검색 업무는 칼이나 송곳 등 위해 품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해 물품을 검색하던 과정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공항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종사자가 아니면 책값이 달러 검색 여부는 몰랐던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건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질타를 받았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입찰 문제.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후르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지금 후르가다 공항의 이 개발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참여 의사를 이집트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이 사장은 아직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며 입찰이 나오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3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트집을 잡아 따지고 든다는 뜻의 힐란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 쓴 이 사장은 인천공항엔 세계 최고의 항공 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의 소란으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